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 REM 단위로 변환하는 함수까지 만들었었고요. 그다음 이렇게 선언문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들을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extend라는 걸 한번 써볼 거예요. 자, extend라는 요거는 이 이름은 제가 그냥 지은 거예요. 꼭 이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모두 다 이 안에다가 달러 베이스라고 해놓고, 달러가 아니고 퍼센트 해놓고 나서 요 값을 복사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넣어 보면은 요렇게 퍼센테지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표시 선택자라고 하는데 플레이스홀더 셀렉터라고 하고요. 요 값은 따로 컴파일 되진 않아요.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적용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불러드리는 거죠. extend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그러면 페이지 헤더 안에 이게 똑같이 선언돼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면은 페이지 헤더가 있고 뭐 밑에 클래스 섹션이 있어요. 똑같이 베이스를 사용하고 이렇게 만약에 하잖아요. 섹션 1, 2, 3. 그 다음에 한번 컴파일 된 거를 보면 여기 제가 이렇게 했었나 보네요. 자, 섹션 2, 섹션 2, 섹션 1, 페이지 헤더 이렇게 콤마로 그룹 선택자가 되어 있고 모두 똑같은 값이 선언되어 있죠. 이 똑같은 값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에 몰려있지 않아도 같이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고, 근데 이 익스텐드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미디어 쿼리를 쓰잖아요. 뭐 800픽셀 이하인 곳에서 내가 갑자기 박스라는 곳에다가 익스텐드를 넣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에러가 나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 extend라는 명령어는 미디어 쿼리 안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주의하셔야 되고 이건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떤 때 이렇게 관리하면 편하냐면요. 우리가 맥스위드 1280인데 특정한 곳에서 맥스위드 값을 좀 변경하고 싶다거나 위드 값, 패딩 값을 좀 바꿔주고 싶을 때요. 미디어 쿼리 안에 베이스 설정을 통으로 바꿔주면 돼요. 만약에 800 이하일 때에는 내가 위드 값을 50%를 하겠다 이렇게 바꾸면 요게 이렇게 들어가요. 보시면 요게 지금 압축되어 있어서 보기가 좀 힘드니까 사스 컴파일을 압축을 풀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세이브 눌러주고 보시면 이렇게 풀려있죠? 이 부분을 보시면 모두 똑같은 베이스라는 익스텐드를 갖다 썼기 때문에 한 번에 선언이 됐고요. 그 다음 미디어 쿼리 안에 보시면 모두 똑같이 위드 50%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것도 반응형 잡는데 굉장한 역할을 해요. 근데 뭐 클래스를 많이 선언해 놓고 얘를 불러다 쓰는 익스텐드는 별로 좋지 않아요. 얘를 이렇게 점 클래스 해놓고 불러다 쓸 수도 있는데 표시 선택자를 사용해서 큰 레이아웃이나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 정도만 사용하시는 것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익스텐드를 너무 남발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 베이스를 이걸로 관리를 할 거고요. 자, 다시 컨트롤 C 중지하신 다음에 컴파일을 다시 압축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볼 텐데 H1과 셀렉트와 A 태그가 나란히 올 수 있도록 플렉스를 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플렉스를 한번 줘볼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러면 얘네 세 개가 나란히 오겠죠. 그쵸? 할로윈과 셀렉트와 요 사인인이라는 버튼이 지금 플렉스가 된 거예요. 근데 양쪽으로 쭉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스페이스 비트윈을 줄 수 있고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사인이 위로 올라간 게 보이죠? 그래서 플렉스 방향의 반대축을 얼라인 아이템스를 센터로, 그러면 상하도 센터로 잘 맞아요. 여기 할로윈 한글은 지워줄게요. 지난번에 웹 폰트 확인할 때 넣었던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차일드의 아웃라인을 노란색을 치고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모두 공통으로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요 언어 선택과 사인이는 오른쪽으로 붙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론 뭐 여기에다가 비어있는 태그 하나 넣어서, 그쵸? 얘는 양쪽으로 밀어버려도 돼요. 그래도 전혀 상관없고요. 방법은 많아요. 아니면 또 얘네 둘을 하나로 묶어서 양끝으로 보내도 되겠죠. 그러면 페이지 헤더에는 차일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쫙 이쁘게 돼요. 그쵸? 이게 가장 많이 쓰고 쉬운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하나 다른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굳이 난 여기에 다른 마크업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세 개가 지금 크기를 보면요, 각자 자기 자신의 크기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쵸? 크기가 별도로 없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가 이 밑에 있는 H1이 모든 남은 부모의 공간을 다 가지게 하겠다. 그럼 플렉스 크로우 1을 얘한테 줘요. 그러면 나머지 공간을 얘가 다 가지면서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는 갭을 뭐 한 20픽셀, 10픽셀 정도 주면은 요 사이사이가 10픽셀씩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얘는 이 부모의 늘어나는 여백을 본인이 혼자 다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픽스된 값이 아니에요. 부모가 줄면 자기도 줄어듭니다. 굉장히 유동적으로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때 우리가 이것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요 포지션 앱솔루트 요것도 그렇고 요 플렉스도 그렇고 우리가 일단은 해보고 다음 시간에 믹스인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H1에는 폰트를 줄 건데요.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여기에서 베리어블 해놓은 거 생각나시죠? 요거. 자, 그럼 H1의 폰트 사이즈는 지금 여기에서 얘는 처음에 아마 48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쵸? 48이죠. 자, 그러면 H1의 폰트 사이즈를, 너희는 폰트 사이즈가 원래는 48픽셀 이렇게 적어야 하는데 우리 이거 REM 단위로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REM 함수 만들어 놨죠. REM하고 이렇게 하면, 그쵸? 여기서 디버그를 함수를 해놓고 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면요, 이 디버그를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사스의 디버그 명령어인데요. REM48이라고 했을 때 무슨 값이 나오는지 보면 요게 3REM 잘 찍히죠? 그럼 여기에 3REM이 들어가는 거예요. 3REM이라는 것은 HTML 크기인 16픽셀의 3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8픽셀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지정하고, 얘의 폰트의 굵기가 조금 굵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조금 더 굵어지려면 폰트가, 우리가 이 영문 폰트의 굵기가 아까 300, 400, 500, 700 있었어요. 그쵸? 폰트 웨이트를 얘는 700을 한번 줘 볼게요. 그러면 아마 훨씬 굵어지겠죠. 그쵸? 근데 지금 48픽셀로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제가 지금 여기를 한다고 생각하고서 로고를 수정하고 있었네요. 그쵸? 로고는 우리 32 정도로 줍시다. 32 정도로.
죄송해요. 제가 이 부분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로고 부분이에요. 로고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글씨가. 그리고 여기는 SVG 이미지로 들어가서 폰트 사이즈가 아니어서요. 제가 임의로 그냥 32픽셀 줄게요. 그 다음 얘의 글자의 컬러는 우리가 지정해 놓은 프라이머리. 그러면 이 빨간색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일단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